미국에서 온 남성 제이슨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과 실력으로 유명했어요. 학창시절 그는 학교의 농구팀 주장으로 활약하며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고 공부에서도 성적이 늘 최상위를 기록하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항상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여겼고 제이슨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강하다는 건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과 성과를 의미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을 단련해 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능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으며 빠르게 승진했고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이슨은 회사의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이슨의 회사뿐 아니라 제이슨 개인의 경력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한국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뽐낼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서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이번에도 나의 완벽한 실력을 보여줘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제이슨은 약간의 문화적 충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직원들과 경찰, 안내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미국과는 사뭇 다르게 친절하고 세심했던 거예요. 공항에서는 여행객들을 위해 미소를 띠며 모든 걸 안내해주는 직원들이 있었고 길을 묻는 제이슨에게도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어요. 제이슨은 이 분위기를 다소 생소하게 느끼면서도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곳은 한국이니까 미국과 다를 수밖에 없지. 라고 자신을 타이르며 첫 회의를 준비하러 호텔로 향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드디어 기대하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이슨은 파트너사와의 만남에서 준비해 온 프로젝트 계획을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어요. 그는 복잡한 경제 수치와 시장 분석을 비롯해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탄과 찬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한국 측 직원들은 조용히 그의 발표를 듣기만 할 뿐 격한 반응이나 피드백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은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준비한 내용이 별로였나? 아니면 한국 측이 이런 프로젝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걸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긴장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도 한국 직원들은 별다른 피드백을 주지 않았어요. 다만 미소를 지으며 잘 들었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회의실을 나갔죠. 제이슨은 그런 한국 측의 반응이 무척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인정과 칭찬이 없었기에 더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잘못된 건가? 내 발표가 부족했나? 그는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제이슨은 첫 회의에서 겪은 충격을 뒤로한 채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조금씩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 길어질 예정이라 그는 한국의 식당과 카페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현지 직원들과 함께하는 저녁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해도 매우 공손하게 인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진중하게 듣는 듯 했어요. 제이슨은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여러 경험을 통해 그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자라오며 몸에 배어있던 자신감이 항상 강함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또한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자신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하다는 것이 단지 외적인 성공이나 힘만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앞으로의 그의 여행과 경험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제이슨은 단지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가치관과는 다른 시각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것뿐이었지만 그 과정이 그의 내면을 변화시킬 강력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제이슨은 자신이 알던 세상과 다른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세심한 배려와 친절함이 그를 놀라게 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성과 성취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타인에게 깊이 신경 쓰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조차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펼쳐졌고, 이 모든 것이 제이슨에겐 하나의 작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겪은 일화는 아직도 제이슨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제이슨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좌석이 없어 서 있던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성이 제이슨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어요. 제이슨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괜찮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 남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금만 더 서 있으면 돼요.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당연히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자라온 제이슨에게 이런 배려는 다소 낯설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이후에도 제이슨은 비슷한 경험을 한국에서 여러 번 겪게 됩니다. 편의점에서도 점원은 물건을 사는 제이슨을 향해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식당에서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웃처럼 존중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이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단지 예의범절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그들만의 철학이 있는 걸까? 그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쌓이던 어느 날, 제이슨은 한국 파트너사 직원들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던 사람이었지만 한국에서 맞이한 여러 문화적 차이와 경험 때문에 이날만큼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한국의 식사 문화는 그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했죠. 식탁 위에 끝없이 놓이는 반찬, 한 접시의 음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는 그에게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제이슨이 음식을 낯설어 하자 한국의 직원들은 각 반찬의 의미와 그 음식들이 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직원들은 이건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반찬인데 요즘 사람들도 많이 먹어요 라며 따뜻하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 하나하나가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자리 잡는 듯 보였고, 이를 통해 제이슨은 한국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식사를 통해서도 한국이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이슨 씨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성공이나 경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이슨은 당연히 강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죠. 약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경쟁 중심의 가치관과 강함에 대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그 말을 들은 한국의 직원들은 제이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개인의 능력과 경쟁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성공보다는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제이슨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직원들이 경쟁 대신 협력과 배려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진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또한 그는 회사 내에서 협업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자신의 성과를 먼저 드러내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다른 의견을 경쟁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의 팀원들은 의견을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면서도 누군가의 의견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방식은 그동안 경쟁을 통한 우위를 중시했던 제이슨에게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 역시 서서히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직원들과의 여러 대화와 경험은 제이슨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서로 돕고 이끄는 것이 더 강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제이슨은 강함이 단순히 성취나 외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편협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진정한 강함이란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배려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여가며 제이슨은 새로운 깨달음의 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흐르며 제이슨은 자신이 그동안 알던 강함의 개념이 단순히 외적인 실력이나 성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온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태도에서 깊은 내면의 강함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를 확실히 깨닫게 될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한국의 파트너사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 회의에서 벌어졌어요. 제이슨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방안을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프로젝트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완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죠. 제이슨은 자신의 실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한국팀의 팀장은 제이슨의 의견에 신중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이슨님의 제안이 물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팀원 간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이슨님의 방식이 조금 빠르다고 느껴지네요. 순간 제이슨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방식이 언제나 최고라고 믿어왔고 성공적인 실적을 쌓아왔던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거절당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의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불편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왜 굳이 이토록 조율하고 합의해야 하는 걸까? 이미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했는데 굳이 팀 전체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이슨은 다소 감정 섞인 목소리로 지금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라며 팀장의 반론을 밀어붙이듯 되물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서로 조심스레 시선을 마주쳤고 일부는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제이슨은 순간 자신이 예상치 못한 분위기 속에서 나 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한국 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이슨님의 의견은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하죠. 다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면서 가치를 더해가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모든 팀원들의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팀장의 차분한 설명은 제이슨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동시에 스스로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제이슨은 늘 강한 사람이란 자신의 방식대로 앞서 나가고 성공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은 그와 전혀 다른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스스로가 가장 강하고 현명하다고 여겼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율과 합의를 통해 팀이 더 나아가게 하는 그들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이슨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타인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밀어붙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강함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강함이었을까? 제이슨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는 회의 직후 자신이 밀어붙였던 태도에 대해 팀장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뒤 팀장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회의실 밖의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용기 내어 자신의 태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의견만 고집했던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 태도가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팀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이슨님. 저도 미국의 문화에서 서로의 경쟁과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한국에서는 서로의 강점을 발휘하고 팀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팀장의 진심 어린 대답에 제이슨은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력이나 성공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제이슨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사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제이슨은 호텔 방에서 홀로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출장으로 온 한국에서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배운 가치들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이슨은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협력의 힘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진정한 강함의 본질임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는 이를 자신의 삶과 일에도 반영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장 마지막 날, 제이슨은 자신이 이곳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내면의 강함이란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며 이루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파트너사와의 마지막 회식 자리는 제이슨에게 특히나 뜻깊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가 변했다고 느낀 부분과 자신이 배운 점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국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강함의 새로운 의미를 배웠다는 그의 진솔한 고백에 팀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 직원은 처음 제이슨 씨를 배웠을 때와 지금은 정말 다른 분이 되신 것 같아요. 함께 협력하는 데 있어서 제이슨 씨의 열린 마음 덕분에 저희도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라며 제이슨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도 큰 울림을 준 나머지 제이슨은 그들과 헤어지기 아쉽고 이들을 조금 더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마음속 깊이 이 여정에서 배운 것을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팀장이 그에게 해준 말이 아직도 제이슨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이슨에게 내면의 깊이와 성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의로 남게 되었죠.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한국에서 배운 것을 새로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동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진정한 협력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자 결심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는 자신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팀을 이끄는 방식으로만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제이슨은 자신의 팀원들에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협력의 태도를 바탕으로 이제는 동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그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제이슨의 팀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취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제이슨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를 선발하던 중 동료들이 제이슨을 팀장으로 추천한 것이었죠. 제이슨은 과거의 자신이라면 경쟁자들과 겨루며 리더의 자리를 따내는 것에만 몰두했겠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역시 팀을 위해 자신의 성과가 아닌 동료들이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제이슨은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힘이나 성과가 아닌 함께 나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힘, 곧 성숙함에서 비롯된 강함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어떤 경쟁의 자리에서도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도 더욱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며 제이슨은 자신이 이룬 변화를 자랑스러워하게 되었고, 다른 동료들 역시 제이슨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그에게 많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실력 있는 직장인이 아닌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준 깨달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으리라 확신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경험했던 작은 순간들, 사람들의 배려와 협력의 방식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만을 위한 힘이 아닌 타인과 함께 이뤄나가는 힘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이들과의 경험은 제이슨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그는 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함이란 단지 외적인 성취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내면의 성숙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려주었죠. 제이슨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